함수값이라고 칭하는 거는 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값,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극한인데 극한의 결과값을 극한값이라고 할 겁니다. 함수값은 이렇게 대입한 게 함수값이고요. 극한값은 이렇게 해준 녀석의 값이 극한값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함수의 값은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1 대 2번 함수값은 누구죠? 함수값 1 대 2번 함수값도 3이고요. x라는 값이 1로 가까이 갈 때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지 물어본 질문은 x의 값이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거를 리미트 x의 값이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면, 또는 왼쪽에서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는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이때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칭할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름은 이건 함수값이고 이건 이름이 극한값이라고. 얘는 1의 오른쪽에서의 극한값은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고요. 1에서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좌극한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지금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갔을 때도 향해서 가는 점의 y좌표가 3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1보다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값도 3을 향해서 가는 건가요? 이럴 때는 두 개 값이 3, 3으로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 이 극한값을 존재한다고 얘기하고요. 극한값과 함수값을 똑같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안 생기고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 점은 1,1, 이 점은 1,5, 이 점은 1,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함수값은 3인가요? 우극한 값은 누구인 거죠? 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 다음에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5에 가까이 가는 거죠?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갔을 때 1에 가까이 가는 거고요. 우극한 값은 5고요. 좌극한 값은 1인가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지 않으면 우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녀석의 값은 함수값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극한이라고 하는 건 x의 값 1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가는 y좌표의 값은 뭐에 가까이 가나요? 이게 극한값입니다. 지금은 a에서의 함수값이 l인 거니?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구죠?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그래서 극한값은 a에서의 극한값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으니까 극한값은 l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습니다. 근데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가 극한값인데 향해 가는 그래프에서의 y좌표를 얘기합니다. 분수함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x분의 1이라는 기본적인 분수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함수의 극한값은 누가 될까요? x의 값이 점점점 엄청 커진다고 한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에 가까이 가죠?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는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가?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뭐가 되죠? 엄청 큰 값 무한대가 되겠죠?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간다면 극한값이 뭐가 되죠? 네, 그림을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겁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뭐가 되죠? 네, 향해 가는 값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때 극한값이 x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극한값이 특정한 상수값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빵이 되든 5가 되든 마이너스 10이 되든 그걸 수렴한다고 얘기하고요.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무한대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든지 특정한 상수값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값들을 전부 다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특히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하고요. 음의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하고요.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 녀석의 값 중에 특정한 숫자가 아닌 값 중에는 어떨 때는 2가 나오고 어떨 때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개 값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녀석은 진동한다고 표현합니다. 진동도 일종의 발산입니다. 특정한 숫자로 가는 것만 다 수렴이고요. 특정한 숫자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발산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적당하지 않을까?
리미트 x의 값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1의 값에 거듭 제곱의 값은 뭐가 되는 거지? 어떨 때는 x한테 1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되고 2대입하면 플러스 1 되고 3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4대입하면 플러스 1인가요? 이런 녀석 왔다 갔다 하는 거니? 이런 녀석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동도 일종의 발산이라고요. 답을 진동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발산이라고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용기가 졸리기 시작했네? 또는 시험 보기 전에도 밥 먹고 시험 끝난 다음에도 밥 먹고. 다음에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x값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면 x분의 1의 값은 뭐가 되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x분의 1에 마이너스 달고 있네? 그림은 3, 4분면과 2, 4분면과 4, 4분면이냐?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극한값은 누구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극한값이 누구죠? 엄청 큰 숫자분의 상수의 값은 항상 그 값이 0이라는 얘기네? 2분의 6의 값이 3인 것처럼 2분의 6의 값이 3인 것처럼 2하고 3의 값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럼 3분의 6의 값은 2인 건가요? 그럼 0분의 상수의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뭐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지칭하는 0이라는 녀석의 값은 우리가 알던 0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숫자는 0이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값으로 쓴 0은 엄청 작은 숫자로 무한소를 지칭하는 거지 우리가 알던 0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0이라는 녀석은 숫자 0을 쓴 게 아니고요. 엄청 작은 숫자인 무한소를 쓴 겁니다.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0이 되고요. 무한소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대가 될 겁니다. 다만 부호가 좀 상관이 있는데 0은 0인데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나? 0보다 좀 큰 숫자면 양수값이냐? 0보다 좀 작은 숫자면 음수값이니? 무한소분의 상수의 값은 무한대긴 한데 분자 분모가 둘 다 플러스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겠죠? 하지만 분모의 값이 0보다 좀 작은 숫자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결과값은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용기야, 함수의 발산 수렴은 숫자 값으로 가는 게 수렴이고요. 숫자로 가지 않은 모든 녀석은 전부 다 발산입니다. 이제 물좀 사. 아니 싸닥으로 한 대 맞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물. 네, 물 드시고 오세요. 무리함수의 극한값이 필요합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향해 가는 값이 뭐에 가까워지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루트 x의 값이면 이렇게 그려지나? 그럼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뭐가 되죠? 네, y 값도 엄청 커질 거니까 무한대인가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에 그리는 거야? 루트 앞에 것도 마이너스 루트 속의 것도 마이너스는 3, 4분면인가요?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뭐로 가죠? 네,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하는 거죠? 다음 중에 극한값을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배울 건데요.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라고 하는 거는 수렴하면 숫자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발산하면은 그냥 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또는 진동이라고 쓰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분모의 값은 뭐가 되죠? 분자의 값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0인가요? 그러면 실은 함수부터 원래 원칙적으로 함수부터 분석한다면 함수의 값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가? 우리 약분할 수 있나요? 약분할 수 없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는 부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죠. 하지만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부모가 빵인 건 정의하지 않죠. 저 함수는 마이너스에서 정의가 안 되는 함수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면 마이너스 2가 아니었을 때는 전부 다 x 마이너스 3이라고요? 너무 성의 없이 그렸나? 이 점이 누구야? 이런 거 맞아요? 하지만 마이너스였을 땐 정의가 안 되니까 비워놓은 거죠? 그럼 선생님이 물어본 질문이 만약에 마이너스 1에 대입한 함수값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거야? 이건 없는 거죠?
하지만 극한값을 묻는다면은 오른쪽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왼쪽에서 마이너스로 가든 다 어디로 향해 가죠? 우리는 이 극한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모든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0분의 0꼴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0분의 0꼴 아니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입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이럴 때는 인수분해 후 약분의 원칙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결국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게 되면 x-3만 남을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극한값을 여기면 되겠네요. 지금은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이 뭐가 되죠? 1 대입했더니 무한소분의 1인가? 그러니까 무한대야? 그래서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분모의 값 언제나 플러스 값인가? 그래서 이 값은 지금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한테 1을 더해봤자 식으로 그림으로도 한번 이해시켜 줄 걸 그랬나? 지금 분수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리면 이 분수함수의 값은 1에서 정의가 돼 안 돼? 1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값은 x의 값 1이라고 하는 선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가면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가면 극한값이 누구예요? x한테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1인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도 1인가요?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아요? 어차피 1로 가까이 갔을 때 향해 가는 값은 다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죠? 왼쪽 오른쪽 둘 다. 그래서 답을 양의 무한대로 답할 겁니다. 자,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구할 건데 첫 번째 2차 시간대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포물선의 값은 아래로 그린 포물선을 그리면은 x의 값한테 엄청 큰 숫자를 대입하면 엄청 큰 숫자가 나오는 거니?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이거 3차 함수구나. 엄청 큰 숫자를 삼승한 녀석의 값이 그냥 무한대보다는 훨씬 크겠죠? 다시 한 번요. 2차 함수예요? 2라고 써 있어요? 무한대를 제곱한 숫자가 무한대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럼 무한대를 제곱한 숫자에서 무한대를 빼봤자 t도 안 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과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엄청 큰 숫자 되겠죠? 두 번째 건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상수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0이라고요? 이 0의 의미는 우리가 알던 0이 아니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무한소인가요? 하지만 귀찮으니까 0이라고 얘기할 거고 대가리 속으로 무한소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지? 루트 속에 있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 근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우극한 자극한 아까 설명했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극한 자극한이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세요. 존재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다라고 답을 쓰세요. 좌우 극한이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은 없다라고 답을 씁니다. 함수가 범위를 쪼개가지고 표현해볼까? 1보다 컸을 때는 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1이라고 분자를 쓰면 되니? 근데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나?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1 플러스였을 때 약분하면 x분의 1이고요 1 마이너스였을 때는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1인가? 어차피 1 대입했더니 극한값 1이고 1 대입했더니 극한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답은 극한값은 없다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의 성질이 n부터 시작해서 x라는 녀석의 값에 n 플러스 1 사이였을 때 가우스의 값을 n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 나눌 생각인데 x라는 녀석의 값이 2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가우스의 값이 뭐가 되죠? 2보다 조금 큰 숫자는 2하고 3 사이 있기 때문에 가우스의 값이 2인가? 하지만 2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가우스의 값이 1과 2 사이 있는 숫자를 대입했다는 얘기잖아. 1과 2 사이 값을 대입했으니까 가우스 값은 1인가요? 그럼 이것도 극한값은 없는 건가요? 반드시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수렴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fx도 극한값이 수렴하고 gx도 극한값이 수렴했을 때에만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을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둘 다 수렴하지 않으면 이 성질들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수렴하지 않았을 때는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니 2번은 이거 실수배구나. 첫 번째 거는 실수배, 두 번째 거는 더하기, 세 번째 거는 빼기, 네 번째 게 곱하기, 마지막에 나누기인가? 자, 실수배는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갔을 때 fx 앞에 실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배 되어 있는 녀석은 x랑 무관한 상수 곱해진 녀석의 값 앞을 뺄 수 있습니다. 근데 fx 값이 어차피 알파로 수렴한다고 하니까 이건 C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요? 요점은 실수배된 녀석의 값은 앞으로 갈 수 있다가 요점인 거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값은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리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미트가 하나밖에 없는 녀석에 대해서 fx, gx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를 두 번 써가지고 x가 a로 갔을 때 fx,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 따로 쓴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리미트 하나짜리로 표현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리미트를 따로 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쓸 수 있고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의 값은 둘 다 수렴했을 때는 리미트 한 번만 쓰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마지막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하나짜리 나누기의 값을 리미트를 따로따로 두 번 써가지고 나누기로 표현하는 것은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값을 성립한다고 얘기하려면 반드시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반드시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고 써야지만 이게 빵이 아니어야지만 이 분수는 정의되는 거죠.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면 이건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모의 값도 gx라고 하는 거 있죠.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도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베타의 값만 이것만 빵이 아니라고 보장한 거네. gx 값도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어떨 때? a를 대입했을 때. 지금 나누기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하고 나누기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잖아.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분모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 두 개의 분모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하나짜리를 리미트 두 개짜리 나누기로 쓸 수 있고 리미트 하나짜리에 두 개짜리 나누기를 리미트 하나로만 써서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녀석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마지막 거를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 조건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4점짜리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내용 정리만 이런 내용 정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증명은 안 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거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야.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배울 때까지는 모든 내용 정리 증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차후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런 성질이 있어. 이런 성질이 있는데 둘 다 수렴했을 때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쉽잖아.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실수했는데 앞으로 나갈 수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리미트 하나를 두 개로 쓸 수 있어. 다만 나누기는 리미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쓰려면 분모 있는 값이 빵이 아니라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보장이 없으면 등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선 증명하지 않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gx가 왜 0이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야지 분수가 정의되니까요. 분수의 값은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지만 분수의 값은 정의가 되는 거죠. 분모 있는 값이 빵이 안 되지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미트 안에 있습니다. 이 분수의 값이 정의되려면 분모의 값이 빵이 안 돼야 되죠. 네.
부모가 빵 되면 정의 안 되죠. x한테 a를 대입했을 때 부모가 빵이 안 돼야 된다고요. 이 값이 빵이 안 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a를 대입했을 때 부모가 빵 돼버리니까 정의가 안 되잖아요. 자, 다음에는 식에서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둘 다 수렴하는 거 맞냐? fx, gx? x의 값이 1로 갔을 때 fx, gx 다 둘 다 수렴하는 상태인데 원래 문제가 요구한 거는 둘 다 수렴했을 때 극한의 기본 성질에 따르면 x의 값 1로 갔을 때 fx 빼기 gx 따로따로 리미트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 이렇게 풀어? 조심해야 될 건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보자마자 그냥 빼면 되지. 이건 보자마자 곱하면 되죠. 하지만 이건 딱 한 가지. 분모의 값이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4니까 분모의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리미트 두 개 따로따로 쓸 수 있나요? 그래서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극한값이? 자, 내용 정리는 간단한데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fx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극한값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고요. fx 더하기 2gx의 값은 극한값이 4라고 얘기합니다. 용기 너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시험 조졌으면 지금 정신차려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부작용이네요. fx의 극한값은 마이너스인데 fx 더하기 2gx의 극한값은 4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풀이. 첫 번째 풀이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출제됐을 때 작성할 수 있는 풀이입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옛날에는 최근에는 출제 잘 안 하더라. 최근에 그냥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편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서술형을 붙여서 출제하지는 않더라. 유행이 좀 끝났나 봐. 한 불과 6, 7년 전만 해도 모든학교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했었는데 요즘엔 잘 출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거에 극한값이 4인 거 알고 있나요? 무한 들어가는 게 없었네. 한 가지 풀이로만 풀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x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값을 조사하면서요. 동그라미 두 개만 알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값들을 어떻게 구해? 응? 어떻게 뭘 변형해? 이거를? 자, 이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럼 선생님이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fx 더하기 2gx의 값의 극한값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로 수렴하나요? 부모가 빵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걸 좀 바꿔서 표현해볼까?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1 플러스 2 곱하기 fx분의 gx인가요? 그 값이 마이너스 1하면서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사실은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2분의 3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분자분모를 분자의 값도 fx로 나누게 하고 부모의 값도 fx로 나누게 할까? 극한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리미트 두 개 따로따로 쓰고 안 쓰고 그냥 바로 한 번만 쓰겠습니다. 나누기 했더니 부모의 값은 분자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고 있다고요.
맞게 대입했니?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7분의 3가 되신 거 맞나요? 다르게 풀어도 네,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답만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너는 그게 문제라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너는 못 고치는 병이네요. 질병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거에 대해 집중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항상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그래도 못하잖아요. 11년 동안 그랬으면 이제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이씨, 네가 더 똑바로 놓을 수도 있어. 자, 지금은 개념선이라고 한 책이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거짓이래. 더한 녀석의 값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fx, gx 따로따로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즉 앞에 있는 이 값이 지금 수렴하면 뒤에 있는 두 녀석의 값이 각각이 다 수렴하나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런가? 선생님이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을 x-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쓴다면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누구야?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분모의 값은 플러스 값이죠? 하지만 gx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쓴다면 gx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아,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하지만 두 개를 더한 녀석의 값은 뭐가 돼? 두 식을 더하면 2만 남아요? 이거 두 개 상쇄되니까? 그럼 더한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고 해서 fx, gx 값이 둘 다 수렴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군요? 무한되면 존재하지 않나?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수렴하는 녀석만 숫자 값으로 특정한 숫자 값으로 가는 것만 수렴한다, 존재한다고 얘기하고요. 특정한 숫자로 가지 않는 모든 건 전부 다 발산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방금 설명했던 반례를 니네가 문제 풀면서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가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이 있는데 첫 번째 극한값이랑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것도 존재하는 게 무수입니다. 지금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뭘 해야지 세 번째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누기 해야 돼?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fx, gx, 이걸 리미트 한 번만 쓰고 표현한다면 그 녀석의 값이 fx, gx인가요? 약분하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gx만 남나요? 우리는 지금 뭘 모르는 거야? 여기에 있는 등호가 성립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지. 이 등호가 성립하면 이건 참이 될걸? 이 명제는? 하지만 이게 등호가 성립이 안 해. 이 분모의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 등호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이건 거짓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계산하면 1인가? 엄청 큰 숫자를 엄청 큰 숫자로 나누게 하면 1인가?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을 뭐라고 할까? x-a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해볼까? 아, 4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 gx의 값은 x-a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할까? 그럼 둘 다 a를 대입하면 무한대 맞아요? 근데 나누기 하게 되면 gx분의 fx가 뭐가 돼? 여기다 a를 대입하면 그게 거짓인 거죠? 그냥 앞에 리미트가 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냥 극한값이 아니고
정의되지 않아요. 뭐 어떤 생각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값을 얘기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안 됐군요. 선생님이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였을 때 매번 이렇게 써드려야 되겠네요. 당신을 위해서. 빵분해니까 이게 무한대인가요? 일이 아니라고요? 뭔 생각에 꽂혀 있죠 지금? 리미트가 안 적혀있어요. 아, 선생님이 이거 안 써요. 생략해가지고. 네. 아, 흐름을 좀 따라오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다 해서 두 가지의 극한값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C의 값이 양수인 걸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가 뭐라고요? 0. 0이지만 머릿속으로는 무한소인 걸 인식하고 있죠? 무한소분의 상수의 값은 뭐라고요? 무한.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0의 값이 0 플러스일 때 0 마이너스일 땐 다른 결과값을 가지죠? 이 두 가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야. 보면 알아. 하지만 문제는 엄청 큰 숫자분의 엄청 큰 숫자라든지 엄청 큰 숫자에서 엄청 큰 숫자 뺐을 때라든지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의 값들은 분자의 값이 훨씬 컸을 땐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서 훨씬 크다는 개념은 어차피 이게 함수의 값이 분자 부분에 들어갈 거라서 크다는 개념은 차수의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차수나 개수가 분자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가 될 건데 분모가 훨씬 크다면 0이 될 겁니다. 차수가 차수가 똑같았을 때는 특정한 상수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은 앞에 게 훨씬 크다면 앞에 거의 차수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가 되고요. 뒤에 거의 차수가 훨씬 크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수가 똑같다고 한다면 특정한 상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0분의 0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값은 똑같이 엄청나게 작은 숫자지만 상대적으로 분자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분모가 훨씬 더 크다면 0이 되고요. 비슷비슷한 정도의 작은 숫자라고 한다면 상수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의 값은 무한대가 엄청나게 크면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무한대에 비해서 무한소가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0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한소하고 무한대의 값이 무한대의 값은 1억, 무한소의 값은 1억분의 1, 그럼 약분해가지고 상수값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될지 모르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들이네,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부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형은 문제를 푸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모든 문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까 전에 0분의 0의 값은 뭐라고 했죠? 인수분해한 다음에 약분하라고 했었나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값은 차수가 똑같았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합니다. 차수가 똑같았을 때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그 최고차항 계수 비교한 게 수렴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뭐가 될까요? 무한대 분모의 차수가 크면은 0이 될 겁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보통 루트가 있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보통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루트가 없으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줍니다. 이게 갈래가 두 갈래네?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값은 반드시 무한소 빵에 해당하는 값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녀석의 값에 해당하는 빵에 해당하는 값을 통분하는 게 풀이 원칙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극한 문제는 시험에서 물어본 문제는 대부분 다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빵분의 빵은 인수분해 약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 계수비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대부분 다 루트가 있어. 루트가 보이면 유리할 겁니다. 빵분의 빵꼴도 루트가 있을 때가 있어. 그것도 유리할 겁니다. 루트가 있으면 유리할 겁니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소 옆에 반드시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를 통분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원칙을 지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들은 전부 다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극한만 모아놨습니다. 정말 0분의 0이 맞는지 숫자 대입해볼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1 대입했더니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인 거 맞아?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뭐만 남죠? 거기다 1만 대입하면 끝이라고요? 두 번째 거는 0분의 0꼴이 맞아? 3 대입하면 분모 0 맞습니다. 3 대입 때문에 분자도 0인가요? 0분의 0꼴인데 루트가 있나요? 0분의 0꼴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한다고요? 분자를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분자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의 값을 곱했습니다. 그럼 분자가 뭐가 되죠? 네, x 플러스에서 4를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인가요? 빵분의 빵꼴이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했습니다. 남은 녀석한테 이제 3만 대입하면 되죠? 3 대입 때문에 극한값은? 마지막 건 인수분해를 못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의 값은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죠? 그럼 내가 지금 x-1의 값을 인수분해하려고 하거든?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럼 그 다음 누굴까요? 된 거 맞나요? 따라서 이거는 인수분해 약분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x의 값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이 지금 x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이라고 분자의 값이 지금 x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이다가 x의 3분의 2승 플러스 x의 3분의 1승 플러스 1인가요? 빵분의 빵꼴에서 약분하고 빵되는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다 1이니까요. 0분의 0꼴이었을 때는 인수분해 약분의 원칙을 지킬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쌤은 귀찮아서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풀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시면 수리논술로 대학 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리논술로 시험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서술할 때는 지금 이게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의 최고차가 혹시 몇 차인 줄 알아요? 네, 분모의 최고차는 루트 x제곱에서 1차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선생님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객관식일 때는 그렇게 풀 겁니다. 빨리빨리. 하지만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 원칙은 서술형의 답지는 분모의 차수가 제일 높은 문자로 분자분모를 나누기 한다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은 x 1차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x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x로 나누기 하면 루트 속에서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나? 된 거 맞나요? 그리고 나서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의 상수만 빵인가요? 그래서 남는 극한값이 2라고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분모의 최고차가 x의 제곱인가요? x의 제곱 가지고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분자 분모를 x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무한대의 상수는 빵인 거죠? 다만 2분의 x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뭐가 되죠? 부모인데 분자가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가 되겠군요. 이거는 서술형으로 출제하거나 나중에 수리논술로 대학을 원서 썼을 때는 풀이가 있어야 되는데 풀이 과정에는 분모의 차수가 높은 걸로 분자분모를 나누기 하고 풀한다고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풀기 귀찮습니다. 귀찮아서 앞에 건 차수가 똑같나? 1차 1차?
차수가 똑같으니까 계수 비교해서 2라고요? 1분의 2여서? 하지만 이건 차수가 분자가 더 크기 때문에 무한대인가요? 만약에 문제가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는데 2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하라면 답을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네, 이건 분모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는데 분자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분자의 차수가 크긴 크니까 무한대지만 음의 무한대로 부호가 다르다고 하는 걸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연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계수 비교해서 누구라고요? 최고차항 차수가 2차, 2차 똑같으니까 2분 3이고요. 분자의 차수가 큰데?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차수가 똑같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네. 지금은 x가 잘 안 보여.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나요? x가 음수란 얘기예요? x가 음수면 루트 x의 제곱은 뭐가 돼요? 루트 x제곱은 중3 때 절대값 x랑 똑같고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인가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앞에 있는 이 녀석의 값이 최고차인데 그게 마이너스 x인가? 그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게 되면은 누구라고요? 다르게도 풀어보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볼까? 자,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면 최고차항 계수 비교할 거잖아. 어차피 이건 2분의 1 차니까 무시할 거죠?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누구예요?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3x분의 2x 마이너스 1의 값은 참고서나 교과서에 풀린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x의 값을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럼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t의 값은 어디로 가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의 값은 어디로 가요? 자, 지금도 치환하겠습니다.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모든 x값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t 대입했더니 첫 번째는 t제곱인가? 그다음 마이너스 3t? 분자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가요? 치환하고서 계수를 비교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수 비교했더니 답이 마이너스인가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귀찮아서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x여서 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바로 쓰는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참고서에 풀린 다 이렇게 치환해서 풀고 있습니다. 용기 또 눈이 스르르 감기네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원칙이 뭐라고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한다고요? 루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최고차항을 묶어주겠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한대를 대입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맞아? 네. 앞에는 x도 무한대고 뒤는 루트 값도 무한대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어 유리화하겠습니다.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하고 분모의 값에다 지금 똑같은 거 곱했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에는 더한 녀석의 값을 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가 누구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3x-1이 남나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게끔 다 1차식인 거 맞아? 그럼 답이 뭔데? 이건 2분의 1차고 답이 최고차항 계수 비교했습니다. 된 거 맞죠? 하지만 지금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앞에 있는 이것도 무한대고요. 이것도 무한대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루트가 없잖아. 유리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뭐 하자고요? 최고차항을 묶어주겠다고요? x제곱으로 묶어주겠습니다. 1-x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분의인가?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들은 빵인가? 그럼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제곱만 남는 거니?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인가요? 이게 루트가 없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인데 하지만 서술형으로 풀이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만 앞에 게 큰 거야 차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먹었어.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2x의 제곱이면 뭐가 되겠어? 뒤에 게 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자,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로 갔습니다. 네 번째 부정형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뭐라고요? 반드시
반드시 빵의 값에 괄호가 차 있다고? 이거 통분만 하면 된다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0을 대입하라며. 첫 번째 0 대입했더니 x분의 1은 뭐야? 0 대입하면 x분의 1은 무한대인가요? 뒤에 거 괄호에다 0 대입하면 뭐인데? 0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인가? 이게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네요? 빵의 값에 반드시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괄호를 통분하자고요? 앞에 거 x분의 1을 썼습니다. 뒤에 거 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하면 분자의 값이 누구야? 그럼 이제는 빵분의 빵꼴입니다. 분모 전체한테 빵 대입하면 빵이고요. 분자 전체한테 빵 대입하면 빵입니다. 이제 빵 되는 원인 약분하면 되겠죠? 끝났습니다. 빵만 대입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빵 대입하면 3인가요? 무슨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앞에 거한테 무한대 대입했더니 앞에 건 무한대야? 뒤에 건 무한대 대입하면은 이거 극한값이 개수비기 하면 1이야? 1 빼기 1이니까 빵이에요? 빵의 값에 반드시 괄호가 있네요? 통분하겠습니다.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통분했더니 루트 2x 빼기 루트 2x 플러스 1분의 아니 이제 미쳤구나. 통분했으니까 루트 2x지. 통분했더니 x는 원래 있던 값이었고 루트 2x 빼기 루트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가? 자,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이 밑줄 친 괄호 속에 있는 값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요? 내가 지금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을 변형했더니 그 문제 속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들어있네요? 이건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유리화 해야 되겠네요? 아, 선생님, 그럼 부모에는 이것도 유리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모는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니? 뻔히 무한대인 거 알고 있는데 뭐로 유리화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만 유리합니다. 자, 유리화했습니다. 리미트 x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2x 곱하기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곱했습니다. 그럼 이거 밑줄 친 거 유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 곱한 게 1차인가? 이거 두 개 곱해도 1차인가? 그럼 최고차 함계수 비교하려고요.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모든 부정형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습니다. 이제 부정형을 벗어난 문제를 연습해야 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지금 책에 있는 거에 맞춰가지고 gx분의 fx로 쓰려고 합니다. 쌤은 이 녀석의 값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숫자로 간다는 얘기지?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분자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이걸 해보려고. 두 개가 지금 하나는 상수값으로 가고요. 하나는 빵입니다. 분자가 빵이면 분모에 있는 값은 선생님이 궁금한 건 이 값이 궁금하거든? 분모에 있는 값이 무한대면 뭐가 돼? 분모에 있는 값이 숫자면 뭐가 돼? 빵분의 빵이면 뭐가 돼? 분자가 크면 무한대도 되고 분모가 크면은 빵도 되고 비슷비슷하면 숫자도 돼? 이 중에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건데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네. 부모의 값은 무한대가 되든 상수가 되든 빵이 되든 상관없는 거네.
이런 거 맞나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 붙는다고 한다면 수렴하는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탈락, 탈락, 탈락. 빵이 나 지금 뭔 얘기하는 중이었지? 이것도 빵으로 수렴했지? 빵으로 수렴했으니까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 녀석의 값은 0분의 0골밖에 없니? gx분의 fx의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빵이었을 때 분모의 값도 빵이 돼야지만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고? 이 말 납득되시나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나눈 값이 수렴했을 때 분자가 0인 상황이라면 분모의 값은 무조건 0이다. 두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분의 fx 중에 분모에 있는 녀석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fx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 중이야. 지금은 분모가 빵이라고? 분모가 빵인데 분자가 무한대일 때, 분모가 빵인데 분자가 상수일 때, 분모가 빵인데 분자가 빵이었을 때 무한소분의 무한대가 뭐가 돼? 그럼 알파가 수렴하지 않네? 분모가 빵인데 분자가 숫자면 이것도 수렴하지 않네? 분모가 빵일 때 분자가 빵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수렴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빵분의 빵만 수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분자가 빵이라고요? 두 개의 차이점은 분자의 값이 빵이면 분자의 값이 빵으로 간다면 나눈 값이 빵으로 가지 않았을 때만 분모는 빵입니다.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값이 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gx의 값은 무한대든 빵이든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분모에 있는 값이 빵이었을 때는 분모가 빵이었을 때는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는 무조건 빵이어야 됩니다. 알파가 뭐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점은 이번에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겠네. 이 값이 수렴한다는 게 보이면 그런데 알파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빵이야. 그럼 알파를 대입할 때 분자가 무조건 빵이라고 놓고 풀어야 되겠네. 또는 분자한테 A를 대입했더니 분자의 값이 빵이야. 그럼 분모에 있는 값도 알파를 A를 갖다 대입했을 때 빵 나오도 해야 되겠네.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 부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이라고 놓고 풀겠네. 대부분은 이렇게 풀어. 분자가 빵이면 분모가 빵.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대부분 이렇게 놓고 푸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쉬운 문제 맨날 이렇게 풀다가 정작 어려운 문제는 알파가 빵이 아니었을 때 분자의 값이 빵이었을 때는 이 수렴하는 값 자체가 빵이 아닌 값이었을 때만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함정을 파겠네. 그건 어려운 문제. 그럼 나올 때마다 니네가 아이씨 어떤 상황이 돼야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봐야 돼. 하지만 한동안은 분자가 빵이면 부모도 빵, 분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 하지만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 값이 빵이 아닌 값을 수렴했을 때만 분모도 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바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그냥 다 쉽게 풉니다. 그냥 거저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수렴하죠? 나눈 값이 수렴하는데 2대2 했더니 부모가 빵인가요? 부모가 빵이었을 때 고민의 여지가 없어. 이게 뭘로 수렴하는지는 관심도 없어. 부모가 빵이면 무조건 분자는 빵이어야 되니까. 분모가 빵으로 하기 때문에 x가 2로 갔을 때 이 극한값은
빵이 돼야지만 된다고?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4 플러스 2a 플러스 b의 값은 빵인가요? 그러면은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할 생각입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갔을 때 인수분해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랑 ax 마이너스 2의 값은 다 x 마이너스 2가 인수인 거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ax 마이너스 a는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해요? 2 대입했습니다. 그게 누구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누구죠? 이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건 1 대입이 되니 분자가 빵이니?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내가 무턱대고 분모의 값이 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자가 빵이었을 때는 이 값이 빵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어려운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쉬운 문제니까 이딴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하는데 분모가 빵이라고 얘기하려면 이 값이 빵이 아닌 값이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1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값이 빵이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a인가? b한테 마이너스 a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a로 묶어주고요. 루트 x 마이너스 1인가? 근데 분자에 있는 값은 루트 x 마이너스 1하고 루트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도 돼요? 빵되는 원인 제거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a가 3이면 b의 값이 누구죠? 그런데 분자가 빵이었을 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대비해서 항상 머릿속에서는 아 맞다. 분자가 빵이면 이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나는 분모를 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습할 때 쉬운 문제 풀 때 머릿속으로 상기해야지만 어려운 문제도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맨날 맞고 틀리고를 반복해. 한 녀석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 게 있나요? 한 녀석의 값은 숫자로 가는 게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한 번만 쳐다보시면 되고요. 숫자로 가는 녀석의 값은 2번 쳐다본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실은 fx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2차식이고 최고차계수의 값은? 그럼 fx의 값은 이렇다는 것까지 알고 있나요 지금? 이제 한 번만 쳐다보면 땡입니다. 무한대로 가는 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방금 전 페이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 이제.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모한테 마이너스 1 대입은 빵인가? 그럼 분자의 값이 지금 이 값인데 수렴한다면서요. 분모가 빵이니까 이게 뭐로 가든지 간에 분자는 빵이라고요? 그래 대입했습니다. 플러스인가? 2-a 플러스 b의 값은 빵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b의 값은 a-2? 그 a-2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 플러스 3인데 분자의 값이 지금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2? 그럼 이거 두 개는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인가? 이거 두 개는 x 플러스 1로 묶었더니 빵되는 마이너스를 대해서 빵되는 거 약분했고요.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수렴했으면 좋겠다고요? 따라서 a의 값은 b의 값은 그래서 함수가 누구라고요?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걸 2번 썼다는 얘기는 분모가 빵일 때 분자가 빵인 거 이거 한 번 사용했죠? 다시 대입해가지고 한 번 더 풀었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로 왔습니다.
모든 실수대에서 fx의 값이 gx보다 클 수 있나요? 네. 또 위에 있으면 더 큰 거죠. fx하고 gx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x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극한값은 항상 이 값이 크겠죠? 맞나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fx라는 녀석의 값을 x분의 2라고 얘기하고요. gx의 값을 x분의 1이라고 얘기한다면 무한대를 대입하면 뭐가 돼? 이거 무한대 대입하면 뭐가 돼? 0, 똑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나? 그래서 원래는 부동호인 관계에 있는 식일지라도 양비에 리미트를 달아주면은 그 부동호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데 리미트 달았을 땐 반드시 여기에 등호가 없어도 등호를 꼭 달아줘야지만 돼요. 등호가 없으면 거짓인 명제고요. 등호가 있어야지 참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원래 등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리미트를 달았을 때 등호는 당연히 있겠지. 등호가 있어도 등호를 쓸 거고요. 등호가 없어도 등호를 쓸 겁니다. 분호 방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제가. 야, 이거 마저 틀려? 라고 물어봅니다. 크다고 했으니까 크다고 했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리미트가 달리면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빠졌다고요? 이건 틀린 명제입니다. fx하고 hx하고 gx의 값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x가 a로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로 수렴하고 x가 a로 갔을 때 gx라는 녀석의 값도 알파로 수렴한다고 한다면 여기다 싹 다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 등호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hx의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양쪽 옆에 있는 게 다 알파로 가니까 사이에 낑겨진 것도 알파로 간다고요? 둘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이 양쪽 끝에 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고 한다면 같은 값으로 간다면 가운데 것도 빼도 박도 못하고 같은 값으로 갑니다. 이걸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부등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대 사인의 값의 범위가 뭐죠? 마이너스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알고 싶습니다.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sin x의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싹 다 x로 나누기 하려고요. x는 양수값이는 x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x는 무한대로 가니까요.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양수니까 부동방이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리미터 달아주면 뭐가 돼? 셋 다 모두 리미터 달았어야 했는데 귀찮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거 극한값은? 이건 극한값이. 양쪽 옆에 게 0으로 가니까 가운데 낑겨진 것도 0으로 간다고요? 이런 걸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다음 함수의 값이 있습니다. 다음 함수의 값은 fx의 범위를 준 다음에 문제의 극한값에는 fx의 제곱의 값이 들어있네요. 맞아요? fx의 범위값을 준 다음에 fx의 제곱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x의 양수라는데? 그럼 제곱하면 부동호방향이 바뀌나? 양수값들의 대소관계는 제곱에도 대소관계 안 바뀌는 거죠? 답을 쓸 때는 3x제곱으로 나누기 한다면 리미트 달아야 되겠네? 싹 다 3x제곱 플러스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극한값 누군데요? 3분의 4? 마지막 거 극한값 누군데요? 네, 2차항기의 수기에서 3분의 4네요. 그럼 가운데 낑겨진 것도 3분의 4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본문에 있는 문제 다 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 하나씩 다 할까?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더 보겠습니다.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 함수를 구분해 놨습니다. 근데 2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2에서 우극한과 2에서 자극한 같아야 되죠. 2에서의 우극한이 누구야? 2에서의 좌극한이 누군데? K 두 개 값이 똑같아야지 수렴한다고요? 그 K값은? 12. 두 번째로 갔습니다. 알파의 값을 대입했더니 0분의 F알파가 F0이네 이거? 0분의 F0? 치환해볼까? X-알파의 값을 선생님 T라고 쓴다면 X가 알파라고 한다면 T는 어디로 가요? T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T분의 FT의 값은 극한값 1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값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분자분모를 X로 나누기 할까? 분자분모의 값을 X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1. 0 대입했으니까 이건 지워지죠? 이해된 거 맞나요? 다음 중에 옳은 걸 갖다 고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제일 까다로워요. 긴가민가 하거든요. 자, 이 녀석의 값은 빵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때 이거 두 개 극한값은 같은 값인가요? 다른 값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틀리죠? fx라는 녀석과 gx가 둘 다 수렴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리미트 fx, 리미트 gx가 수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하니까 여기 리미트 하나짜리 두 개짜리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두 개짜리 써가지고 이항해야지 이거 나와요? 왜 리미트를 두 개짜리 쓸 수가 없잖아. 이거 갈 수가 없죠? 이해된 거 맞아요? 두 번째, 이거 두 개를 어떤 연산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칙 연산 중에 뭘 해야지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네, 곱하기 해서 구할 수 있네? 근데 문제에서 두 개의 값이 모두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수렴한데? 수렴하는 것들은 곱하기 리미트 두 개짜리, 리미트 한 자리로 쓸 수 있어요? 그건 성립하는 거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마지막 녀석은 두 녀석을 뭐 해야지 gx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앞에 걸 뒤 걸로 나누기 해야 돼? 그러면 지금 분모에 들어갈 값은 이 값이야? 네. 이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 그런 보장 없는데? 나는 분모에는 이 동그라미 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분모잖아. 이게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리미트 하나짜리를 써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된 거 맞니? 근데 지금 이게 성립 안 한다고요? 분모값이 빵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다음 중에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뭐한테 맞아? 두 번째.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분모가 빵입니다. 분자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빵입니다. 빵분의 빵꼴이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요? 그럼 x 플러스 약분하면 누가 남아? 마이너스 대입했습니다. 틀렸네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빵분의 빵꼴에서 인수분해 약분했습니다.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분모가 빵인가?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막상 빵 플러스네? 그럼 빵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1이야? 빵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네 맞아요? 다음 A, B, C의 대소관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극한값은 누구예요? 분모의 차수가 크니까요. 두 번째 B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B는 0으로 갔을 때 빵분의 빵꼴인가? 빵분의 빵꼴인데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화했습니다. 유리화했더니 분자가 뭐가 돼? X. 그 X는 분모인 X는 약분이 돼요? 그러면서 무한대, 아니 빵 대입하는 거지? 빵 대입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2. C의 값 구했습니다. C의 값은 무한대 대입했더니 무한대 대입했더니 무한대 꼴인가? 최고차항계의 수의 값이 누구예요? 2. 제일 큰 녀석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이렇게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은 AB의 값 미정계수입니다. 극한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6이라고 합니다. 최고차계수 비교했을 때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의 값이 누구라고요? A의 값은 빵입니다. A가 빵인데 B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최고차항 비교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요. A, B의 값을 알고 있는데 1대 2 했을 때 극한값이 누군지 묻고 싶습니다. X의 값 1로 갔을 때 분모가 빵인가? 네. 그럼 분자의 값이 인수분해 돼야 되겠네? 대입했더니 지금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이니까 6으로 묶어주면은 빵 되는 거 약분했습니다. 1 대입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fx 값하고 gx 값이 있는데 fx의 극한값 구하라고 합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유리화예요? 유리화했더니 분모에다 지금 이걸 플러스인 걸 곱했고요. 분자의 값은 제곱 빼기 제곱했더니 무한대 면 무한대 꼴의 최고차항계수 비교의 1차항계수? 1차항계수가 누군데요? 이제 B값 구하고 있습니다. B값은 무슨 꼴이야? 0 대입했더니 앞에 거는 무한대야? 0 대입했더니 뒤에 건 빵이고요. 그래서 통분하자고요. 통분했습니다. 이제 빵분의 빵골, 빵분의 빵이니까 빵 되는 거 약분했습니다. 그러면서 0 대입했더니 A, B 더하랍니다. 니 지금 잘 이해되고 있니? 8번으로 갔습니다. 도형으로 나오면 항상 쫄아가지고 안 푸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P점 좌표가 P, Q라고 합니다. 근데 P점 좌표가 포물선 위에 있다면서요. 그럼 P, P제곱인가? 그럼 Q점 좌표의 값은 누군데? 원점도 있습니다. 선분의 길이가 필요하다고요? 선분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P5 길이를 찾고 있습니다. P 길이가 누군데요? 순서 바꿔서 씁니다. 5Q 길이는 몇인데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가? 유료하고 있습니다. P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의 값은 이건데 분자에 있는 값은 제곱 뺐더니 2차항계수 비교해야 됩니다. 2차항계수가 누군데요? 네, 2분의 1이네요. 자, 3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나요, 지금? 분자가 빵인가? 1 대입하면? 그러니까 분모가 빵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멍청한 애들이 정말 가슴 아픈 애들이 분자가 빵이면 분모가 빵이라고 배워서 시험 볼 때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분자가 빵이니까 분모의 값이 빵이라고 써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다음 뭐 할지 몰라서 저 못 풀었어요. 닭이 닭. 분자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건 1을 갖다 대입했을 때 분자가 빵이라는 얘기고 분모가 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1 대입한 게 분모가 빵이라는 얘기죠? 이렇게만 쓰고 더 이상 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빵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하자고요?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자고요? 그럼 분모의 값이 인수분해가 되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값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 묶었더니 대입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 1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1은 약분했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이거고요. 거기다 1 대입했습니다. 그 값이 3분의 1이라고요? A의 값 1입니다. B의 값은요? 답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아까 있던 문제랑 똑같네. 하나는 무한대로 가네. 하나는 숫자로 가네. 무한대로 가는 거 한 번 써먹고 숫자로 가는 거 2번 써먹어요? fx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나? 어디까지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걸 대입해가지고 분모가 빵 대입했을 때 빵으로 가네? 분모가 빵이니까 뭘로 수렴하든지 간에 분자는 빵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럼 빵 대입했을 때 빵 나와야 되니까 b는 없어지나? 이제 이거 다시 또 이제 대입해요? 대입해서 x 약분되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만 남았습니다. 빵 대입하면 a인가? b의 값은 빵이었나? 문제 우리한테 2 대입하라는 거 아니야? 8 플러스 12 a가 마이너스 1이라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16인가?
자, 임의양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제곱하면 되겠네?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곱해도 부동안 안 바뀌죠? 이거 모두 다 뭘로 나누게 하자고요? 2x제곱 마이너스를 나누게 하자고요? 그 리미트 달게 되면 등호가 생긴다고요? 양쪽 옆에 거 극한값은? 양쪽 옆에 거 극한값은 그래서 답도 2분의 1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설명해야 되겠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보기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x가 빵으로 갑니다.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와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갈 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절대값 때문에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땐 절대값 x가 그럼 극한값이 누군데? 리미트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가면 분모 있는 값이? 어차피 0분의 0꼴에서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x가 남나? 마이너스 x한테 0 대입해봤자 0인가요? 두 개 값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값이 0으로 존재해요? 두 번째 걸로 같습니다. 리미트 가우스 값 때문에 마이너스가 클 때하고 마이너스가 작을 때로 구분해야 되겠다. 마이너스가 큰 걸 대입하면 가우스의 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 놓잖아. 가우스의 값이. 지금 이런 시간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극한값을 구하세요.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은 숫자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으니까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x분의 마이너스 2의 값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다르죠? 이런 거 맞아요 지금? 가우스의 값은 특정한 상수값입니다. 가우스의 값은 특정한 정수입니다. 그래서 가우스만 숫자로 바꾼 다음에 x는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숫자 다시 대입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보다 큰 녀석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그냥 나가요? 그럼 x-의 제곱만 있으니까 2 대입하면은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이 마이너스 달았죠? 그래도 똑같은 값인가? 2보다 좀 작은 걸 대입해도 마이너스 x-2의 제곱이어서 2 대입하면 빵인가요? 아하. 시간이 애매하네. 좀만 더 합시다. 제일 그지 같은 게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쌤이 f 서클 g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하고요.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 서클 gx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직 문제 풀기 전입니다. x가 2 플러스로 간다면 gx 속에 드는 gx의 값 어디로 가? 이 값은 0을 향해서 가나요?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는 요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가긴 하는데 0보다 위에서 0으로 가는 거니? 그때 이 동그라미의 값이 0보다 큰 값으로 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동그라미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게 되면은 t의 값이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0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최종값은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2 마이너스로 간다면 동그라미 값 g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 플러스도 아니고 2 마이너스도 아니죠. 이건 항상입니다. x축의 평행한 상태로 2로 가까이 갔을 때는 그때는 극한값으로 보지 않고 함수값으로 처리합니다. 동그라미 값을 반드시 함수값으로 처리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갈 때는 밑에서 위로 갈 때는 극한값으로 풀지만 x축의 평행한 상태에서 가까이 갔을 때는 다음 단계에서 함수값 처리합니다. 2대 2번 값이 누구예요? 그럼 이건 극한값 있는 건가? 이 합성함수는 극한값이 있는 거죠? 반면에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g서클 fx를 보겠습니다.
0 플러스 갔을 때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데 0보다 위에서 0으로 가요? 리미트 동그라미 값을 t라고 본다면 t의 값이 0 플러스로 간다고요? 이거 맞아요? 그럼 0 플러스로 갔을 때 gt의 값은 누군데요? 0 마이너스로 가면 뭐가 되는 건데? 2보다 큰 쪽에서 1로 가니까 2 플러스인가요? 동그라미 값을 t라고 칭한다면 t의 값은 2 플러스로 갔는데 2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예요? 같지 않네요? 그럼 이건 이 합성함수의 극한 0에서 발생하지 않겠죠?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 플러스로 갔을 때하고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구분하겠습니다. 자, 2 플러스로 갔을 때 뭐가 돼요? 근데 0보다 아래쪽에서 0으로 가니까 0 마이너스라고? 근데 2보다 왼쪽에 갔을 때 뭐가 되는데? 근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요? 그럼 0 마이너스면 뭐가 되죠? 2 마이너스면 누구죠? 이건 존재하는 거네요. 이제 됐을 걸 믿습니다. 자, 이 문제 이제 봐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1값의 절대값을 씌우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보다 좀 큰 숫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보다 큰 숫자의 절대, 마이너스 2보다 좀 큰 숫자가 마이너스 1.9잖아. 마이너스 1.9의 절대값 씌우면 1.9? 1.9면 2보다 좀 작은 숫자야? 이해된 거 맞아요? 절대값 2보다 좀 작은 녀석으로 갔을 때, 절대값 2보다 좀 작은 녀석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누구라고요?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이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면은 절대값 x값은 뭐가 돼? 그러네, 이건 2 플러스로 가겠네? 2 플러스로 갔을 때 g의 값이 필요하다고요? 2 더하기 0의 값이 4는 아니죠? 이런 거 맞죠? 자, 이거의 극한값이 알고 싶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때 fx 빼기 gx의 값이 궁금하고요.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 빼기 gx의 극한값이 궁금합니다. fx 극한값은 2 플러스로 갔을 때 누군데? 2 플러스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은 2 마이너스일 때 fx의 극한값은 gx의 극한값은 똑같나? 이런 거 맞아요? 세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값 2에서의 극한값. 아씨, 아까 전에 답 처리할 거 말걸. 다시 한 번 더 해. 뭐라고? 아까 존재했었냐? 네. 집에 가서 숙제, 아씨, 저 문제가 또 있네. 좀만 더 해. 자, 딱 하나만 더 하고 일찍 보내드릴게요. 오늘 수업 늦게 시작했잖아.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교육과정 내 교육과정 왜인데 짧고 간단하게 끝내드릴게요. 힘내봐요. fx의 값은 무한대로 가는데 3fx-2gx의 값은 숫자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 분수의 값의 극한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교육과정 내에서 풀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있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3fx-2gx가 들어있다면 여기다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fx-2gx가 들어있다면 나 1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그죠? gx의 값을 눈여겨보자. 왜 gx를 눈여겨보자면 선생님이 이 뒤쪽에다 fx를 쓰고 싶거든. fx가 무한대로 가서 뒤에 fx가 남게끔 하고 싶어서 분모는 6gx냐? 6gx가 되려면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6gx인가? 분자의 값에는 4gx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4gx가 되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화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 아직까지. 이거 마이너스 2fx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9fx예요? 그럼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분자는 마이너스 6fx, 여기 분자는 fx?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괄호 속에 있는 게 1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럼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7fx-3하고 7fx-2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fx는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서 이게 교육과정 내에서 풀이한 겁니다. 이제 교육과정 외에서 풀이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분의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3fx-2gx가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네,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건 0인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근데 이 값을 리미트 하나만 쓰고 선생님이 쓸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왜? 둘 다 수렴했을 때만 성립한 성질이라고 배우지 않았었나요? 아까? 둘 다 수렴하나요? 둘 다 수렴하지 않네.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성립한 성질이 아니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하지만 딱 하나만 허용해줘.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리미트 2개짜리 나누기하고 리미트 1개짜리를 같다고 하는 걸 허용해줘. 근데 이건 교육과정 내가 아니야. 이거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내용이 성립한다는 걸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지만 무한대분의 상수만큼은 이게 성립한다고 이제부터 배웠어. 나한테 배웠어. 교과서에서는 안 배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앞에 거는 이 극한값이 빵이라고? 그럼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럼 fx분의 gx는 빵 나오기 위해서 2분의 3인 거네? 이제 이 문제를 분자분모를 fx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fx로 나누기 했더니 이해된 거 맞아요? 여기다 이제 2분의 3만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3 대입했더니 7 분자 2분의 3 대입했더니 된 거 맞나요? 서술형을 시험에 나오면 예전에 이 두 번째 풀이 교육과정 외로 풀면 다 빵점 처리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 첫 번째 풀이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간략한데 두 번째 풀이가 더 어려운데요? 첫 번째 풀이만 알려주면 시험에 꼭 틀려가지고 와요. 뭘 못하냐면 여기 fx를 남기는데 여기 fx를 못 남겨요. 아 선생님 뭐 어떻게 알고 있지? 아이씨 이 다음에 뭐하지? 맨날 틀려오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풀려고 했더니 맞춰오기 시작하더라고 애들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제, 문제입 산수하겠는 극한 다 풀어서 오세요.